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메인 매출점표 테마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 10일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메인 매출점표 테마학습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후에 전산세무 1급의 짬뽕 테마학습이 있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메인 매출점표 테마학습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55회, 4회, 3회 연달아 3회분을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 입력 문제랑 그다음에 또 결산자료 입력 문제가 있죠. 그걸 또 같이 또 하고 또 원천징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55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55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55회 주식회사 세원이고요. 회사 코드는 552번입니다. 자, 날짜 3월 5일 되겠고요. 문제 볼게요. 자,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자, 잘 들어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수출업자와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을 체결한 수진기업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수출업자와 수출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출업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임가공 용역을 체결한,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직접적으로 한 수출업자한테, 이 사람한테는 영해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을 체결한 수진기업은 10%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업자한테만 영세율 적용이지 수출업자가 하청 준 사람한테는 이게 영세율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흔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연관성이 없긴 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변호사지 내가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가 경찰이시 내가 경찰은 아니듯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죠. 뭐도 있죠? 뭐 부모님이 재벌이면 나도, 그건 내가 재벌 될 수 있겠네. 아무튼 내용은 그렇고요. 예, 저는 뭐 그쪽하고는 관계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죠.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제품 1,5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좋습니다. 자, 그럼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이 되겠죠.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1,500만 원이 되겠죠. 부가세 150.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수진기업이죠. 수진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이면서 사실 근데 이 문제에는 부가세 별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영세율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참 영세율로다 착각해서 틀렸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0만 원은 자기소표로 받고 현금이죠. 이게 설마 타임 발행 당좌수표라도 현금이에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거 혼합이죠. 이건 됐고요. 자, 그래서 대변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으로 150이 가는 거고요. 이때 참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거 틀리면 다 틀려요. 유형 하나 잘못되면 다 틀립니다. 제품 매출이 1,5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죠. 자기소표로 받았으니까 얼마 받았대요? 1,000만 원. 자, 됐고 나머지 잔액이 이제 얼마냐면 650만 원인데 이건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사실 이게 한국말이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니까 수출업자냐 아니면 수출업자하고 인가공개역을 체결한 그쵸. 이 사람 과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참 재밌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날짜는 3월 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이제 1,500 부가세 별도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진기업이니까 수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제품 매출 그냥 건드릴 거 없이, 자, 자기가 수표로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말씀드렸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다.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월 10일 문제 볼게요. 3월 10일 문제. 매출거래처의 신규 지점 개업을 축하. 뭔가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접대비 느낌이 딱 나죠. 근데 매출거래처니까 접대비는 접대비인데 몇백 번대? 800번대. 그죠? 한국산업으로부터 선물 세트. 이게 품목이 되겠죠? 1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매입하고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이제 이 불공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전자세금이라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 불공이 들어가야 돼요. 세금계에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게 불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유형은 3번이 되겠죠. 잠깐만. 3번이 아니라 죄송해요.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4번이죠.
죄송합니다. 4번이죠. 3번은 비용업용 소형자동차 구입과 유지고, 저도 이제 외우기를 잘못 외우면은 머릿속에 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막 끄집어내는데 막 혼란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잘났다는 표현인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공부 많이 하다 보면요. 헷갈려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미안해요. 이제 됐고요. 품목은 선물 세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세트.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 단가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공급가액은 100만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10만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명은 한국산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에서 맞습니다. 하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 자, 그럼 일단,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만원은 당사의 대한은행 계좌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예금이에요. 이게 이제 50만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요거는 한 달 후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대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3월 12일이고요. 54번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선물 세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금액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이죠. 한국이라고 해주시고, 한국산업 두 번째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여부의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사유 F2번 누르신 다음에 접대비가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있죠? 4번. 이걸 보고 헷갈렸어요, 제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가 이제 813번 접대비.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당좌예금. 요게 50만원, 나머지가 미지급금.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3월 15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월 15일 문제. 자, 문제를 보면 좀 장황하게 돼 있어서 일단 형광펜을 좀 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 형광펜을 좀 칠했는데, 자, 아일랜드, 홍콩에 소재하는 아일랜드, 홍콩인지 아일랜드인지, 아무튼 아일랜드고요. 제품 품목 되겠고요. 미국 달러 10만 달러 수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출한 금액은 이제 10만 달러라는 얘기인데, 대금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고, 당일 6만 달러가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외환 차손익이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 차손익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3월 15일 회계 처리만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분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하지만 외환 차손익은 나중에 환전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환 차손익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선적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월 15일 회계 처리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선적일 기준환율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16번 되겠고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6만 달러 있죠. 6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한 금액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이 이제 10만 달러 참. 6만 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하실 때는요. 모두 그 1억 1,000을 다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는 뭐 아일랜드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아니고요. 분계가 있는데 분계가 이제 혼합이 돼요. 예, 혼합. 그 다음에 영세율 코드는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대변의 제품 매출은 선적일 날짜로 모두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회계 처리도 똑같죠. 선적일자에. 그런데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이제 입금받는 금액은 6,60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4,400만 원만큼은 아직 이제 입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상매출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환전을 했을 때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되는 건데, 환전을 했다라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외환 차손익이 생기는 거고, 일단 금액은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환전하였다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잔금 청산일에 3월 30일도요. 외화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해서 바로 외환 차손익을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에 넣어놨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 환율로다가 그냥 인식을 해놨다가, 그렇죠. 나중에 환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처리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15일 되겠습니다. 날짜 15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 되겠습니다.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억 1,000.
자, 선적일자로 다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1번이죠. 분계는 혼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이게 6,60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이어서 3월 27일 문제 볼게요. 한국 상사로부터 구내식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쌀을 구입하고,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이제 이게 복리후생비 또는 이제 소모품비, 여기 보면 소모품 계정 과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없죠. 공급처명은 이제 그 한국 상사니까 뭐 한국 상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계산서니까 이제 여라고 하시면 되겠고, 분계가 있어요. 분계는 이제 혼합이 될 텐데, 그죠? 이거 아무리 봐도 되게 너저분하죠. 자, 일단은 대금 결제 중,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대금 결제 중 150만원은 강남 상사에서 받은 어음을 회사하여 교부하고, 그러면 이제 대변에 받을 어음인데 150만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남 상사라는 거죠. 거래처 이제 강남 상사. 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남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죠. 큰일 나요. 50만원 되겠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모품이 되겠죠. 이게 소모품, 자산입니다. 소모품은 20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3월 27일 되겠습니다. 53번 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쌀이 이제 품목이 되겠죠. 수량 단가 없고요. 금액은 2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명 이제 해서 이게 이제 한국 상사가 되겠죠. 한국 상사. 자, 선택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받으러옴. 그 다음에 금액이 150만원인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거래처가 한국 상사가 아니라 강남 상사죠. 그래서 강남 상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5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분계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31일 문제 되겠는데요. 본사 건물에 감시용 카메라 50대, 한 대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 시스템으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에서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뭐 불공제될 사유는 없습니다. 51번 과세 매입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용 카메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시용 카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50대, 단가는 20만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누구를 감시하나요? 저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드렸네요. 1000만원어치예요 거의. 우와, 1000만원. 자, 이제 100만원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 공급처명은 뭐, 예, 좋습니다. 뭐 어딥니까? 안전 시스템 좋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뭐 여 하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현금 지급 혼합이 되겠네요. 그죠? 혼합.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라고 돼 있고, 카메라 비품 뭐 다 좋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100만원으로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게 1000만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부가세 지급했으니까 뭐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 3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감시용 띄우고 카메라. 카메라 참 무지막지하게 사네. 50대 사고요. 금액 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시스템이죠. 안전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게 비품이라 그랬죠. 대변에 현금으로 부가세 지급했으니까 100만원, 나머지가 미지급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55회는 다 끝났고요. 54회 준비를 해줄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54회 주식회사 성빈이고요. 회사 코드 542번 되겠습니다. 7월 5일 문제. 뭐 늘 나오던 형태의 문제죠. 예, 유형자산 매각인데 전사 4개 1급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죠. 뭐 깔끔합니다. 자, 일단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대국실업에 매각하고, 유형자산 매각이니까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품목은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됐고요. 공급가액, 여기도 매각 대금이 되겠죠. 이게 1000만원. 자, 부가세는 100만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자, 공급 처음형은 뭐, 예, 대구 시럽이라고 하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유형자산 매각은 다 혼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굳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부문제분 상태표를 먼저 그려보고 푸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 딱 보는 순간, 그쵸, 이게 얼마입니까? 1100만원짜리 장부 금액이죠? 1100만원짜리 얼마 매각했다고요? 1000만원에 매각했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받겠는데, 뭐,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가지고요. 대변에, 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가 얼마짜리가 가는 겁니까? 2천만원짜리가 취득원가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얘는 200 몇 번? 7번이죠. 206번이 기계장치죠. 그래서 900만원이 가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액 외상으로 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되고 1000만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못 받는 거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마 100만원만큼이 이제 금액이 뜰 텐데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짜 7월 5일 되겠고요. 11번 과세 매출 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 별도니까 그냥 가주시면 되겠고, 대구 시럽이죠. 자, 대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자에 체크해 주시고 분계 혼합입니다. 자, 제품 매출이 아니죠. 기계장치가 되겠고요. 오, 기계장치가 10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겠죠? 9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차변의 미수금 1100만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100만원 금액이 남아요. 뭐 일전에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나와 있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떴다라고 하면 요거는 손실을 의미하고요. 차변의 잔액이 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러스로 남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차변에 970번인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맞나요? 유형? 아이고 어머나 맞네요. 자, 유형이라고 하니까 예, 손실 970번 맞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네, 2번 문제 7월 9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전자의 제품을 3천만원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교부하였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바로 분개를 할 수 있겠죠. 11번 유형은 그쵸. 그다음 이제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쓸게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좋고요. 부가세는 300만원 좋습니다. 자, 공급 처명은 그냥 뭐 전기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에서 교부했으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국민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카드 수령분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은 카드로 분계하시면 되겠고, 카드 거래처는 이게 이제 국민 카드가 되겠고, 뭐 그런데요.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벌써 한 54회니까 2014년도 13년도에 첫 해 문제거든요. 벌써 3년 전 문제인데 요즘은 출제 경향이 바뀌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참고는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분계를 들어가 보면 분계 위에다 해드릴게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고 여기 300만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금액은 3천만원, 뭐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라고 문제 제시했으니까 문제 따라갈게요. 3,300.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이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카드 거래처가 국민카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7월 9일 되겠고요. 11번 과세 매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이 3천만원, 부가세 300 딸려가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가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는 4번 카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사가 뜨잖아요.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카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예, ESC나 탭 누르면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 세팅이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긴 해요. 이렇게 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카라고 돼 있는 거 이제 카드 결제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카드 거래처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외상매출금이 원래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요때는 아직 체계가 좀 덜 잡힌 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요 부분이 아마 아무 말도 없으면 외상매출금이고요. 뭐 지금처럼 미수금이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아마 뭐라고 주어지긴 할 겁니다. 어쨌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일반적인 상거래는 외상매출금이다. 근데 이때는 옛날 문제라서 체계가 좀 덜 잡힐 때 문제니까 미수금이라고 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7월 13일 문제죠. 출판사업부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자, 출판사업부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데 우리 도서 있죠? 도서는 무조건 다 면세예요. 예, 면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송파로부터 1,000만원 부가세 별도의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에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면 불공이죠.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쵸? 이건 그쵸? 불공 맞죠? 자, 그래서 54번 불공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품목은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죠. 예, 그죠? 기계장치. 수량 단가가 됐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1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명은요, 주식회사 송파, 뭐 좋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 분계하시면 되겠고, 이제 불공제 사유는 면세사업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5번 되겠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자, 그럼 분계가요, 아마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하시고, 1,100만원이 떠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액 외상이라는 말은 속지 마시고, 미지급금이에요. 예, 같은 금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불공제입니다. 예, 불공제. 그래서 이런 분계가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7월 13일이고요. 54번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송파죠. 송파.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자, 여기서 불공제 사유 F2번 눌러주시고 좀 확대해드리면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5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5번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택해 주시고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1,100만원 대변에 전액 외상이라고 했는데 속지 마시고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7월 16일 문제인데, 경기도 용인의 대한연수원이라는 곳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사실 이건 이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인데요. 이게 이제 면세가 되는 교육훈련이 있고 이제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연수 같은 경우에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건 이제 과세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카면으로 다 틀린 사람도 있었는데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입니다. 카드 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번 카과가 되겠고요. 품목은 이제 직무 연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직무 연수.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880을 입력하면 800만원과 80만원이 이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대한연수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아니죠? 아니고, 분계는 이제 카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거래처는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법인카드, 법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80만원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육훈련비인데 제조경비 쪽 교육훈련비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뭐 금액은 이제 뭐 880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거래처는 법인카드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7월 16일이죠. 57번 카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880만원 입력하면 쪼개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이라고 하면 대한연수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를 F2번 눌러서 법인카드로 하면 되겠고, 카드사 이름이 법인카드예요. 자, 분계는 4번 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교육훈련비인데 525번 500번째 교육훈련비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 54회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인데요. 7월 26일 문제입니다. 뭐 상당히 전산에게 일급스러운 문제인데 그냥 바로 분계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겠죠? 바로 풀어볼게요. 이 정도 수준은 풀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인 강서장사의 구매 확인서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확인서 하면 이제 영세율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제품을 납품하였다 라고 하면 12번
그쵸. 영세율 매출. 요 정도까지 저랑 수업을 하셨으면 대충 느낌이 오셔야 돼요. 전자세금에서 발행하였으며,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200만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뭐, 그러면 뭐, 예, 이건 좀 이따 하면 되겠고. 제품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 0, 공급처 0 됐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이 되겠죠. 영세율 코드는 몇 번이에요? 12번이면 3번 코드 쓰시면 되겠고, 뭐 분계 안 하고 바로 입력할게요. 날짜는 7월 26일 되겠습니다. 12번,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2천만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상사니까 강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 여부에 여 하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은 역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 3번 들어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만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제가 분계 별도로 안 해드렸으니까 아래쪽 다 보고 확인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차 될 수 있는 53회를 준비를 해주시고 53회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53회 제주기업 회사 코드 532번입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바로 4월 12일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비사업자인 이수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 그다음에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등록. 와,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거 요즘에 전산회계 1급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예, 전산세무 2급은 거래처 등록을 안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2년도 마지막 회 문제인데요. 예, 프로그램이 이제 기존의 더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더존 프로그램과 리버스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다 이제 세무사랑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지금 K랩이 옛날에 모체가 됐던 세무사랑 그걸로 바뀌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이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K랩이라는 것도 그때 생겼던 명칭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전 프로그램이 빠지기 전 마지막 회차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문제가 참 그죠, 옛날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새롭습니다. 자, 일단 거래처 등록사항은 요 두 가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표시한 것만 거래처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뭐 좋고요. 이제 품목 여기 있고 수량 있고요. 요게 이제 보통예금이에요. 이게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현금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비수금이 이제 50만 원이라는 얘기고, 전체 110만 원 중에 요게 이제 보통예금이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입력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4월 12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매출,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1개, 공급가액은 이제 100만원, 10만원 하면 이제 이렇게 단가가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00번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었죠. 이제 900번 등록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뭐 사실 이건 전산내기 1급 때 했던 건데 추억에 젖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수원이라고 이렇게 등록해주고, 이거 아시죠?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수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자, NG 다시 갈게요. 자, 이수원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럼 이제 이걸로 등록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코드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900번을 누릅니다. 900번 등록해야 되니까 900 하고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이 있어요. 이쪽에 수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수정.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커서가 가요. 이렇게 커서가 가죠. 자, 그래서 사업소등록번호는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죠. 그래서 70041812345668 이렇게 입력하고, 주민번호 기재번호 맞으니까 여하고 뭐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주소를 입력해야 되겠죠. 서울시 띄우고 동작구. 참 전산회계 1급에서나 할 부분인데 전산세무에서 이걸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신대방 이동 그리고 100번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엔터 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전자 여부에는 이제 여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고 60만원 뜬 금액이 보통예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60만원,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요즘 트렌드 문제랑은 좀 많이, 그죠? 다르죠? 요즘에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전산회계 1급에나 나올까? 좀 거리감이 좀 있어요. 자, 좋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를 봐도요, 역시 전산회계 1급스러운 문제인데, 유형을 보면은 이제 강북 상사의 제품 700만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교부하였다. 보는 순간 12번 영세율 매출이 되겠고,
미리 수령한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분기에는 혼합이 되겠고요. 영세율은 이제 12번이면 3번 하시면 되겠고, 뭐 전자세금 기한서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 공급 처명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제품이죠. 품목은.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700만원. 부가세가 0이죠. 갑자기 70만원 쓸라래. 이 못된 손. 이 못된 손. 그죠? 자, 됐고요. 뭐 이거 그냥 분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제품 매출 700. 제가 이렇게 귀찮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란 뜻이에요. 진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다 합격이에요, 진짜.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선수금 100만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산세금 2급인데, 그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그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4월 19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영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7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강북상사.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에서 맞고요. 영세율급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계약금을 제외하니까 선수금 100만원,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월 10일 문제를 볼게요. 참 요상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참 재밌는 문제예요. 자, 회사를 이전하면서 직원 식사를 위해서 구입하였던 쌀 10kg를, 수량은 10kg가 되겠죠. 쌀 판매점인 충남상해에 거래처가 여기인데 50만원을 판매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충남상해에서 나한테 사가고 나한테 카드를 긁었다는 거니까 이건 카드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쌀의 구입원가는 50만원이며, 그 다음에 이제 구입 당시에 저장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면서 쌀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쌀을 충남상에 다시 팔고 떠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제주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부수제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주기업은 과세입니다. 근데 부수제와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부수제라면 이것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본래대로 쌀은 면세죠. 면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8번 카드 면세가 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쌀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10kg, 단가는 뭐 됐고요. 단가는 자동 계산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만원에 판매했으니까 이제 50만원. 중간에 이익을 보고 판 건 아니죠, 결국에는. 부가세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충남상해 하시면 되겠고, 전자는 상관없고요. 이건 카드죠. 카드 결제 받았으니까. 자, 역시 카드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대변의 저장품입니다. 저장품이 50만원만큼 원가로 빠지는 거고요. 차변에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50만원.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 세팅이 되어 있다면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미수금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국민카드가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요상한 문제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입력 들어갈게요. 자, 5월 10일 가주시면 되겠고, 18번 카면입니다. 그 다음에 쌀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10kg.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요, 50만원 하시면 돼요. 그냥 단가는 제가 알아서 계산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코드는 이제 충남상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이제 국민카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4번 카드. 미수금이라 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제품 매출을 한 게 아니라 저장품이죠. 저장하고 검색하시면 이제 저장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계 입력하는 거 밑에 좀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월 24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매입처 대륙으로부터 원재료 3천만원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에 수취하였다. 이제 전산회계 1급 같은 문제죠.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하면서 참 웃음이 나옵니다. 원재료. 이건 요즘에 전산회계 1급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 3천만원, 부가세는 300만원. 자, 공급 처명 가주시면 되겠고, 주식회사 대륙이죠. 전자세금에서 여고요.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상관없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이런 문제 다시 안 나와요. 이게 넘어갈게요. 그냥 빨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합격이에요. 다 합격이. 전원 합격이야. 자, 잘 안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를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요즘 문제라고 한번 비교해봐요.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죠. 자, 대륙이죠.
그냥 나오니까 우리 그냥 이게 그냥 문제 있으니까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전자세금계 한서고 외상. 이거 봐요. 전산회계 1급보다 쉽잖아, 그죠? 이런 건 없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즘 트렌드보다 조금 쉬운 문제네요. 요것도 뭐, 예,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좀 꽈서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6월 15일 당사는 공장의 생산직 사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기 위하여 500번대 복리후생비입니다. 사과를 10상자를 샀는데요. 한 상자당 3만원이래요. 수량단가 입력해야 되겠죠? 구입하면서 서울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53번 면세 매입, 품목은 사과입니다. 수량은 10상자, 단가는 3만원. 그러면 30만원 공급가액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공급 처명은 뭐, 예, 이쪽에 서울마트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까 여가 되겠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관이 없고. 왜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원, 나머지는 외상이란 말인데, 이거 송구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그러면 봅시다. 차변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공장 생산직 사원이니까 제조경비 쪽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외상이란 말 하지 말고 이제 미지급금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채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요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 6월 15일 되겠고요. 53번 면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죠. 사과. 수량은 10개 3만원. 이제 자동 계산 되고요. 코드는 이제 어디입니까? 마트죠. 서울마트. 서울마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이죠. 자, 511번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원 준 거, 나머지는 미지급금. 자, 분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에 따른 우리 메인 매출표 테마학습에 전체 65회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53회까지 좀 풀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트렌드의 문제보다는 그쵸, 과거로 갈수록 조금 트렌드가 점점 완벽하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제 처음하고 끝만 보면 65회랑 53회랑 지금 비교해보면 53회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뭐 느낌이 오셨겠지만 과거의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요즘에, 그러니까 요 회차 때 지금 50회 때 60회 때까지 5, 60회 때 나왔던 전산세무 2급의 기출문제들이 요즘에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추세다. 그러면은 뒤집어 보면요, 이제 나중에 저랑 전산세무 1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들이 요즘 전산세무 2급으로 리메이크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산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산세무 1급에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시고 이후에 전산세무 1급의 테마학습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릴 때 이제 전산세무 2급도 들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만 가지고 시험장 가지 마시고 앞으로 요즘 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도 그렇고 메인 매출 전표도 그렇고 결산 자료 입력도 역시 똑같습니다. 전산세무 1급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응용 문제에 좀 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딱 보면 이제 뭐 이러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오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솎아내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응용력이 생기려면 이론적인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입력도 중요한 부분들이 전산세무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렇죠, 노래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정말 전산세무 2급 메인 매출표 입력 테마학습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결산자료 입력 원천징수 또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